안녕하세요. 코인신종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 전에 있었던 최고점으로부터 6% 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이더는 43%, 솔라나 35%, 체인링크 77%, 에이다 87%.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결국에 항상 얘기했지만 신고점을 먼저 가는 건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보다는 비트가 더 신고점을 먼저 가고, 그게 사실 도미너스를 비트가 올라갈 때 가져가면서 오른다와 같은 얘기인데, 사실 그러고 나야 이제 알트가 오르는 거고, 바닥에서부터 보면 대신 고점까지 알트가 항상 비트보다 더 올랐었던 시장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있었던 2017년도부터 2021년도에 그 장까지 계속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왜냐면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도 알트가 더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알트는 우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솔라나는 이제 21년도 장에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진 게, 이더 빼고는 사실 알트들이 고점이 이제 저점이 더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랙락,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올해 통틀어 세 번째로 큰 ETF로 기록되는 중이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가 비트코인이다. 사실 ETF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매일 월수금 자료 영상 할 때마다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냥 뭐 비트 자체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심하게 있고, 엄청나게 자산 유입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 팩트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무관하게 뭔가 이런 어쨌든 ETF라는 상품 안에서도 이렇게 파급력이 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는 게 좋아 보여서 항상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암호화폐 세금을 55%에서 20% 인하할 예정이다.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문화를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은 거의 뭐 통장에 돈을 넣고, 원래 최근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화폐를 쓰면서, 그러니까 카드도 거의 안 쓰고 그런 민족성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55%라서 단타를 칠 수가 없어요, 거의. 일본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접근했고, 실제로 뭐 주식이나 비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하는 편이죠, 일본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기존보다 반 이상 인하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민주당 쪽을 찍고 또 민주당이 되면은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주식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제자리라서 비트코인 쪽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68K에서 내려와서 68부터 66.5K 정도까지 횡보를 했는데, 뭐 행운인지 아닌지 월요일날 저희가 저점을 65K, 66.5K 정도와 66K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66.547에서 바이낸스 기준에서 반등을 했고, 66.5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66K까지는 일단 열어놓는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따가 차트를 함께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다행히 원하는 구간까지 조정이 살짝 나왔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의 고 레버리지의 숏과 롱이 둘 다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됐고 숏도 반등을 주면서 계속 성장이 됐습니다. 저점 찍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서 많이 죽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M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사상 최고치를 처음으로 다시 갱신할 때가 항상 추가 상승을 알리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미결제 약정이 신고점을 달성했고, 이게 신고점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신고점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신고점을 이제 막 달성을 해가고 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려고 하는 걸 보아하니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테더 도미너스예요. 테더 도미너스는 위에 있었던 저항선을 리테스트하고 이 포물선 보조 지표인 것 같은데, 그다음 떨어지고 있고 4시간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아마 뭐 테더 도미너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 다시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비트에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역사성인데, 코로나 때도 역사성으로만 보자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요러한 자리였고, 10월 달부터 올랐고, 작년에도 3월부터 10월이 이렇게 그냥 횡보를 박스권으로 했고, 올해도
3 월부터 10 월이 요렇게 놀았으니 이제 10 월이기 때문에 뭐 다들 10 월이기 때문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 이제 11 월이죠. 네, 그래서 11 월부터 또 올라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10 월에 오를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 오르긴 올랐죠. 근데 11월 돼서는 좀 더 세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트 4 시간에서 거의 지지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이 66.5K의 파란색 선을 그어 놨는데 이 위에서 지속적으로 아랫골이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마 뭔가 가격적으로 지켜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나 신규 매수가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66.5K가 뚫린다면 66K 정도까지는 열어 놓는 게 일단 맞아 보이고, 현재 구간이 4 시간에서는 이렇게 횡보 캔들인데 보통 이렇게 횡보하는 거는 아래를 살짝 깨고 반등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캔들의 그런 장세가 많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 구간들을 살짝 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 저점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저점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으나, 이 저점 66.547 맞죠? 네. 57일이네요. 66.57일 이 구간마저 살짝 깨고 올라가 줘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사실 어제 캔들이 양봉 도지 캔들이 나와서 모닝스타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 어 오늘 다시 양봉을 아래꼬리 달고 올리면서 어제 고점이 이제 67836 인데 여기보다 어 더 고점을 높여서 마감을 해 주면 추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잠깐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점을 살짝 뚫어 놓았으나 있었던 2817의 전 고점, 여기 8월 달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은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비트 따라서 캔들의 모양은 양봉, 음봉 똑같이 따라가긴 하지만 일단 세기가 좀 더 약한 상황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캔들을 횡보 형식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저께 어제 캔들이 되게 좋게 잘 나왔고, 오늘도 크게 음봉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 횡보가 되고 이 구간 이후에 상승하려고 하는 횡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렴에 있기 때문에 위에 185달러, 4달러 정도의 고점, 여기 저항선, 그리고 하단부에는 145달러 정도의 지지선, 이 구간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도미너스가 양봉이죠. 어제 비트 가격도 양봉인데 그래서 다시 비트가 오를 때 도미너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테더 도미너스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테더 도미너스 사방 이탈하고 위에 리테스트를 하려고 살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정 이탈하면은 시장은 신고점을 확실하게 가는 초석이 다져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